우리 2013년에 3차 재계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적립기금 고갈연도가 2060년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2018년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재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3년이 앞당겨졌습니다. 2057년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5차 재정 계산을 해보니까 또 2년이 또 앞당겨져서 2055년에 적립기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장기 추계이기 때문에 뭐 3년이나 5년이나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2013년대부터 이미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심각한 것인데 그것이 더 심각하게 또 5년이나 또 앞당겨졌기 때문에 뭐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총점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당겨지고 있다. 네. 이제 고갈 시점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겨지는 이유를 먼저 여쭤보고 될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국민연금 자체가 저부담 고급의 구조.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한 1.88배 내지 2배 정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부담 고급의 구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한국적 특수 상황이 인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또한 그 학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최저의 학계 출산율을 기록하다 보니까 연금 수급하는 사람보다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래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면 결국 앞으로 청년 세대가 이제 고령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도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만 안 가지고 있으면 저출산 고령화가 있다 하더라도 적립기금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라는 것은 아까 저부담 고급여 구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 구조를 균형화시키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더라도 제도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균형 구조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 고갈 연도를 재정 기금 소진 연도를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고갈될 거는 뻔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이대로 고갈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께서 대책을 내놓고 계실 텐데 그럼 대책을 좀 여쭤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꿔야지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이제 균형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걸 갖다가 따로 정리하면은 적정 부담, 적정 급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낸 것만큼 받는 구조로 바꿔야 되니까 결국은 많이 받는 것은 줄여야 되는 거고 적게 부담하는 것은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그것을 이제 조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낮게 받는 것, 적게 부담하는 것을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받는 걸 적게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이고 하나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나이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33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되도록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33년 이후에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추는 것이 평균 수명 연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직은 1,00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그러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덜 해도 우리가
균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늦게 받고 네. 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연금이 돈을 더 잘 벌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그래프를 교수님께서 주신 이 수급 부담 구조 밸런싱이라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배는 이제 연도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이제 미래까지 이렇게 쭉 연도가 진행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배는 연금 보험료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선이 보면은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네. 제일 밑에 있는 이 점선은 네. 현재 연금 보험료율입니다. 네. 9%를 유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네. 또 하나의 수평선으로 있는 것은 네. 저부담 급여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17, 18, 19%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보험료를 올렸을 때 균형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시 수평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높아지는 네네네. 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적립기금이 고갈됐을 때 그 당시에 그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아서 그 당시에 연금 수급자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금 연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적립 방식이 아닌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똑같습니다. 세금에서 네. 그해 필요한 세금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필요한 정부 세출을 그 당시에 세입으로 메꿀 때 그냥 그해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한테 필요한 연금 금액만큼을 그 당시에 근로자한테 그 부담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운영할 때는 만약에 이제 근로자 수가, 가입자 수가 네. 계속 증가하면 네. 사실은 받는 것이 똑같을 때는 오히려 보험료율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근로자, 가입자 수는 계속 감소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적립기금 없이 운영할 때는 연금 보험료율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앞에 선 다시 보시면 예,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적립기금이 2055년까지 고갈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이제 연금제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 선을 타게 됩니다. 네. 그 선을 타게 되는데 이 선을 타게 되면 연금 보험료율이 거의 뭐 30%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로 올리면 또 보험료율 30%의 보험료율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아까 18%가 네. 내는 것만큼 받는 것인데 네. 30%는 그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받는 받는 것보다 것보다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한 2035년, 40년 그쯤 되는 거군요. 그 정도인데 이제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이제 그냥 네, 9%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인데 만약에 2055년까지 적립기금을 더 늘리지 않고 네. 9% 보험료를 올라왔을 때는 네. 아까 패스 1 같이 그냥 보험료 9%쭉 갑니다. 네. 그렇지 2055년에 적립기금 고갈돼 버리면 바로 보험료율이 30%에 가깝게 떼버리죠. 엄청 올려야 되는 거죠. 예, 한 번에 떼버리죠. 네. 그리고 그 올라간 것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구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18%까지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추계한 거는 한 2040년대 초반까지 네. 우리가 18%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18%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파란색 선이군요. 예, 그러니까. 파란색 패스 2라고 되어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 유지되면은 적립기금이 거의 2080년대까지는 네.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패스 1으로 갈 것인지 네. 연금 개혁을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연금 보험료를 좀 올려서 패스 2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첫 번째 경로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경로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18%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은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것이지만 네. 결국은 자기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것에 대비한 보험료 이상으로는 절대 오르지 않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더 이상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부분의 이제 서구 유럽의 연금 개혁들이 다 그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낸 것 이상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한 것에 이자를 붙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연금 개혁의 본질이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직은 있다. 2040년대 초반까지만 네. 조정이 가능하다면 네. 그 2080년대 네. 중반까지도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올릴 수만 있으면 네. 2093년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는 사실은 18%까지 보험료 올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네. 15%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까지 올리는. 네. 그리고 이제 기금 운영 수익률을 조금 더 현재보다는 0.5% 포인트 정도 올릴 수만 있으면 네. 역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뭐 미래 지금 연금 재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